다음 무접점 논리 회로를 유접점 시퀀스 회로로 변경하시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논리식부터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드 회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A, B가 되고 여기도 엔드 회로니까 C, B가 됩니다. 오하는 더하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출력 X라고 하는 것은 AB 플러스 CD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퀀스 회로로 그려라. 여러분들이 뭐 가로로 그려주셔도 되고요. 뭐 세로로 그려주셔도 되겠습니다. A, B니까 직렬이죠. A와 B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이것과 그 다음에 C와 D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병렬 연결하라. 이게 출력 X가 되겠죠. 연결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시퀀스 회로는 이것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저항 3옴과 리액턴스 4옴의 선로에 지상역률 0.6의 부하전류 15A가 흐른다. 이때 유도성 리액턴스는 무시할 경우 송전단 전압을 구하여라.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송전단 전압 ES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ER이라고 하고요. 여기 4옴에 걸리는 전압을 EC다라고 하고 수전단 전압을 ER이다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르히오프의 전압법칙에 의해서 송전단 전압 ES라고 하는 것은 ER 플러스 EC 플러스 ER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벡터적인 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ER은 자 기준으로 ER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가 220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부하는 역률 코사인 세타가 0.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인 거예요. 즉 ER과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간의 위상차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이 세타는 이렇게 구할 수 있나요? 세타는 아크 코사인 0.6이다 라고 하면 얘가 53.13도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얘가 수전단 전압에 대한 벡터이고요. 자, 얘가 전류에 대한 벡터입니다. 그때 여기의 각도가 53.13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전류를 볼게요. 자, 이 전류의 값은 분명히 15A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A. 자, 3옴에 15A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는 45V의 전압이 걸릴 것이고요. 자, 4옴에 15A의 전류가 흐르면 60V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 45V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어때요? 위상이 같죠? 그러니까 이 전류와 위상이 같다고요. 그래서 이 ER이 벡터가 요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C는 전류가 90도 앞섭니다. 그 얘기를 반대로 하게 하면 전압은 전류보다 90도가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C는 전류가 90도가 앞섭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전압이 90도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류 벡터가 이거라면 전압의 벡터는 이거보다 90도 느린 이런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가 90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60V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ES가 된다 이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211.62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렬에서는 전류가 동일합니다. 전류가 동일. 얘 흐르는 전류, 얘 흐르는 전류, 얘 흐르는 전류.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한번 전류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전류를 뭘로 한다?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그럼 ER은 뭐예요? 동상이에요. 그렇죠? R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와 동상이라고요. 그렇죠? 자, 이 C는 90도 뭐예요? 느리다 이거예요. 그죠? 전류를 기준으로 해보면 이 C는 90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자, ER은 지상부 하니까 전류가 느린 거잖아요. 그쵸? 그럼 반대로 하면 전압은
앞선 거예요. 얼마? 53.13도가 뭐예요? 앞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ES란 말이에요. 그럼 ES는 자 그대로 전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ER은 동상이니까 45에 각도 0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더하기 자 EC는 90도가 느리다고요. 느리다는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60에 각도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자 ER은 53.13도가 앞선다고요. 그죠? 더하기 220에 각도가 53.13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계산기에 계산을 해주시면 그 값이 177 플러스 J 166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럼 얘를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루트 요거의 제곱 더하기 루트 요거의 제곱 그죠? 루트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하게 되면 211.62라는 값이 나와요. 뭐 각도까지 쓰게 되면 33.24, 33.24도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 이거 뭐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값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당한 것은 자, 1번 보시면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것은 와이어가 전선이죠. 와이어 게이지가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자, 절연 저항은 큰 저항이죠. 절연 저항 또는 매거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접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릿지로 답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콜라웃이 브릿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 굵기는 와이어 게이지, 절연 저항은 매거, 그 다음에 접지 저항은 콜라웃이 브릿지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유도 전동기의 미완성 시퀀스 회로도를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여라.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1번에서는 1번부터 5번의 약화 명칭 쓰라고 되어 있고 2번에서는 Y 등의 역할이 무엇이냐. 3번에서는 전동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는 G 등이 점등되고 운전 중일 때는 R 등이 점등되도록 그려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MCCB가 됩니다. 배선용 차단기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에서는 THR이죠. 그 열동 개전기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3번은 SC 전력용 콘덴서 역류 개선에 사용이 됩니다. 4번은 셀렉터 스위치가 되겠죠. 셀렉터 스위치. 5번이 리밋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2번에서 이 Y 등의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전동기에 과부하 전류가 흐르면 열동개전기가 동작을 합니다. 그럼 열동개전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 접점이 이렇게 붙죠. 그렇죠? 그러면 M을 소자시켜서 전동기는 정지하게 되고 Y쪽으로 접점이 붙으면서 Y등이 점등되게 됩니다. 즉 과부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러한 표시 램프가 되겠습니다. 답안으로 작성할 때는 과부하 동작 표시 램프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는 전동기가 운전 중일 때에는 뭐 R등이, 정지할 때는 G등이 들어와라 라고 했을 때는 자, M과 R에는 동일하게, 그죠? R등은 M이랑 동일하게 R등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운전 중일 때, 운전 중이면 M이 여자 되죠. 그럼 A 접점이 붙으면서 R등이 들어올 것이고요. G등은 정지 중이니까 M이 B 접점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변압기 단상 22,900대 380, 500kV의 세대를 YY 결선으로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2차 측에 설치해야 할 차단기의 용량은 몇 메가V로 하면 되는가? 단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3%로 계산하며 그 외 임피던스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 회로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변압기가 있고요. 변압기 1차 측이 22.9kV이고 2차 측이 선간전압 380V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 변압기가 단상 변압기 500kV짜리를 세대를 사용했다라는 얘기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문제에서 3%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의 차단 용량을 구하여라. 뭐 PS를 뭐 구하여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차단 용량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자, 차단 용량은 자, 공식으로 작성을 해보면 PS는 3상에서 루트 3 VN IS로 계산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단락 용량 PS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PN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차단 용량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차단기 전격 전압, 얘는 여기가 뭐죠? 저압입니다. 380V에서 차단기 전격 전압은 690V입니다. 그럼 690V와 그다음에 IS를 구하셔서 차단 용량을 구하셔도 되고요. 쉽게 단락 용량으로 구해 주셔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단락 용량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3%라고 되어 있고요. 3,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이 이거죠. 500에 세대짜리니까 500 곱하기 3 됩니다. 여기는 단위가 지금 킬로니까 메가로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시게 되면 500 메가 50이죠. 50 메가 VA다라고 하는 단락 용량, 즉 차단 용량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비상용 자가 발전기를 구입하고자 한다. 부하의 단일 부하로서 유도 전동기이며 기동 용량은 2000 kVA이고 기동 전압 강화는 20%까지 허용하며 발전기의 과도 리액턴스는 25% 본다면 자가 발전기의 용량은 이론상 몇 kVA 이상의 것을 선정해야 되는가? 자, 자가 발전기의 용량 P는 공식에 의해서 허용 전압 강화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과도 리액턴스 곱하기 기동 용량입니다. 자,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허용 전압 강화가 20%라고 했기 때문에 0.2 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과도 리액턴스 25%니까 0.25 곱하기 기동 용량이 20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2000 킬로볼트 암페어다 라고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변전실에 그림과 같은 일부하 곡선 ABC인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 변전실의 총 부하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여라. 자, ABC의 역률은 시간에 관계없이 80%, 100%, 60%다이며 자, 그림에서 부하 전력의 부하 곡선은 수치 10의 3승을 한다는 의미이다. 즉 수직축이 5라면 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 1번은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2번은 ABC 각각에 대한 평균 전력을 구하여라. 3번에서는 총 부하율을 구하라는 얘기고 4번이 부등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최대 부하일 때의 역률을 구하여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A, B, C, D를 뭐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 이렇게 된다. 이거를 조금 잘 그려볼까요? A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자, A가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게 조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게 되면 얘가 B가 되겠네요. 이렇게 B가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렇죠? 여기 B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이렇게 되나요? 여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C가 되죠. 그럼 써볼게요. 얘는 A, 얘는 B, 그 다음에 얘가 C. 자, 여기에서 자, 문제에서 1번에서는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대에 ABC의 합이 최대가 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0시부터 6시까지를 보시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5니까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8. 1 더하기 2 더하기 5. 자, 그 다음에 6시부터 7시를 보시게 되면 2 더하기 5 더하기 7이니까 여기 1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7시부터 8시까지는 2 더하기 3 더하기 7, 12가 되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시부터 11시까지 8시부터 11시까지 보시게 되면 자, 3 더하기 4 더하기 10 해서 1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는 3, 4, 7, 14가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시부터 13시는 2, 3, 10,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시부터 17시까지는 3, 4, 10이니까 17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시부터 20시까지는 2, 3, 7, 12가 되네요. 그죠? 자, 20시부터 21시는 1, 3, 7, 1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시부터 22시는 1, 맞나요? 1, 2, 3, 6 됩니다. 그 다음에 22시부터 24시까지는 1, 2, 5, 8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1번에서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 가장 큰 때는 이때잖아요. 여기랑 여기. 이때 값이 제일 크게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답은 17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작성을 할 때는 17000 킬로와트 이렇게 쓰셔도 되고 17 곱하기 10의 3승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대해서는 평균 전력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자, 2번 문제에서는 평균 전력을 구하라. 자, 여러분들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동안 총 사용한 전력 양을 뭘로 나누면 되나요? 시간, 즉 하루에 24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전력이 됩니다. 그러면 A부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먼저 전력량을 다 더해 보도록 할게요. A 볼게요. 빨간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니까 1 곱하기 6 더하기. 자, 그 다음에 7 곱하기 2. 7 곱하기 2. 그 다음에 10 곱하기 3. 그렇죠? 그 다음에 7 곱하기 1 더하기. 자, 여기는 10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네요. 10 곱하기 5 더하기. 이 부분은 7 곱하기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네요. 7 곱하기 4 더하기. 자, 이 부분은 2인가요? 2 곱하기 3 이게 되겠죠? 얘를 뭘로? 다 해서 24로 나누면 평균 전력이 되더라. 그래서 A의 평균 전력을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당연히 여기는 여러분들 10의 3승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10의 3승은 기본으로 있는 거죠. 여기 문제에서는 5.88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다라고 하는 요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요 노란색이죠. 그죠? 자, 5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쵸? 5 곱하기 7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3이네요. 그죠? 3 곱하기
B 같은 경우에 15가 되네. 15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5가 되나요? 5 곱하기 2 이것을 이제 10의 3승이 되죠? 뭘로? 24로 나누면 평균 전력이 되겠다. 자, 계산을 해보면 B의 평균 전력은 3.7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파란색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가 되겠네요. 그죠? 2. 여기다 써볼까요? 그냥 2 곱하기 몇 개예요? 8개 더하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곱하기 4개 그렇죠? 4 곱하기 4 자 그 다음에 여기 2 플러스 여기 4 곱하기 4개 더하기 여기는 2 곱하기 3개 더하기 1 곱하기 4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나요? 얘를 마찬가지로 똑같이 곱하기 10의 3승에 24로 나눠주시면 되겠더라. C에서 평균 전력을 계산을 해보시면 2.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얘를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번에서는 평균 전력 A는 자, 구하는 방법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자, A의 평균 전력은 5.88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되고요. B의 평균 전력은 3.7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될 것이고 C의 평균 전력은 2.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2.5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안 하고 그냥 2500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쵸? 그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자, 3번에서는 부하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총 부하율을 구하라. 자, 부하율은 공식으로 써보시게 되면 최대 수요 전력분의 그 다음에 평균 수요 전력인 거죠. 평균 수요 전력을 뭘로? 백분율로 나타낸 게 이제 부하율이 되더라. 즉 ABC 부하 전체에 대한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1번에서 우리가 최대 수요 전력을 구했죠.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을 17 곱하기 10의 3승 맞죠? 자, 그 다음에 평균은 각각에 대한 평균을 뭐 하면 돼요? 다 더하면 전체 평균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5.88 더하기 3.75 더하기 2.5 곱하기 10의 3승 이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인 즉 부하율이 됩니다. 곱하기 백분율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부하율이 71.35%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에서는 부등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등률. 자, 부등률은 어렵지 않게 공식 뭐죠?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각 최대 수요 전력의 합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우리 1번에서 17 곱하기 10의 3승이었습니다. 그죠? 17 곱하기 10의 3승. 각 최대의 합 ABC의 각 최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최대는 이때가 A의 최도이잖아요. 최대. 그죠? 10. B의 최대는 요때가 최대네요. B의 최대는 5. C의 최대는 요때가 최대가 되네요. 4. 그쵸?
최대만 보면 돼. A의 최대 10, B의 최대는 5, 그 다음에 C의 최대는 4가 됩니다.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 10 더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10에 3승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부등률은 1.12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에서는 최대 시 역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시 역률을 구하라. 역률을 구해보도록 하죠. 자,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는 이때도 최대이고 이때도 최대이죠. 근데 비율이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아무 때나 해도 되겠다. 뭐 13시부터 우리가 17시까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효전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효전력. 자, ABC 순서대로 A는 10이고요. 더하기 B는 노란색이니까 3이고요. 더하기 C는 파란색이니까 4가 돼요. 얘를 곱하기 10에 3승 이렇게 되겠죠. 유효전력은 10 더하기 3 더하기 4 해서 17 곱하기 17000 kW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무효전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무효전력은 자, 유효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예요. 즉 유효전력 곱하기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 역률이 A는 80%, 얘는 역률이 80%이고 B는 역률이 100%이고 C는 역률이 60%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A에 대한 무효 전력은 10 곱하기 0.8분의 0.6이 될 것이고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자, B는 역률이 1이니까 무효 전력이 없겠죠. 그죠? 자, C는 4 곱하기 0.6분의 0.8 되겠죠. 맞나요? 이게 합성 무효 전력이 돼요. 최대 부하 시에 곱하기 10에 3승 하셔야 되겠다. 자, 계산을 해보시면 그 무효 전력의 값이 12833 kVAR이다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유효 전력을 알고 무효 전력을 알면 역률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자, 피상전력은 루트 유효의 제곱 17000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 12833.33의 제곱 분의 유효전력 17000 얘를 백분율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79.81%다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천장면을 이용한 건축과 조명 방식의 종류 4가지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8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데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건축과 조명에는 천장에 매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천정을 광원으로, 그러니까 천장면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겠고 벽면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천장을 이용하는 광원을 물어봤기 때문에 천장 매입 또는 천장면 광원으로 이용하는 1번, 2번에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 4가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용어로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매입에는 이제 광양, 그 다음에 코퍼, 다운라이트가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천장면을 이용하는 광원은 광천장, 루버, 코브 조명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네 가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여라. 차단기 명판에 BIL이 150kV, 전격 차단 전류가 20kA, 그 다음에 차단 시간이 8사이클, 솔레노이드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 BIL의 계급은 20호 이상 비유유 접지기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자, 1번에서는 BIL이란 무엇인가? BIL은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 차단기 전격 전압이 25.8kV라면 전격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전격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차단 용량을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단 용량 공식을 써보면 PS는 루트 3 차단기 전격 전압 곱하기 차단기 전격 차단 전류가 되겠죠. 또는 단락 전류가 되겠습니다.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3 전격 전압이 25.8kV이고요. 차단 전류가 20kA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메가VA가 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kg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893.74 메가볼트 암페어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에서는 트립 방식 세 가지를 써라. 차단기 트립 방식, 즉 트립 코일의 전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넣는 게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직류 전압 방식, 콘덴서 방식, 전류 방식. 여기서 말하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변류기 2차 전류를 사용을 하는 거죠. 전류 트립 방식. 그 다음에 부족 전압 계전기를 이용한 부족 전압 트립 방식이 있다. 이 중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전선로에 있어 전압을 3kV에서 6kV로 상승시켰을 때 승합 전과 승합 후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단 수치 비교가 가능한 부분은 수치를 적용해서 비교 설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먼저 장단점을 얘기하기 전에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손실 공식 PL은 3i제곱 R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식을 변형하면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제곱 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먼저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전력과 전압을 보게 되면 얘도 제곱, 얘도 제곱이죠. 자,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 얘도 제곱, 얘도 제곱이니까 전력은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 전력은 전압에 비례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급 능력이다라고 해요. 공급 능력은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전력 손실률 K는 공급 전력에 대한 전력 손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력을 하나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P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K가 일정할 때, 즉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는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얘 P는 공급 능력이 아니라 공급 전력이란 용어를 써요. 그래서 공급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공급 능력은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 볼게요. 전압 강화율은 자, 이걸 알기 전에 전압 강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전압 강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강화를 전압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V제곱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지금 전압이 3kV에서 승합을 얼마로 했다는 얘기예요? 6kV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몇 배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배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배가 됐어요. 그러면 전력 손실이 원래는 1이었다면 요거에 제곱의 반비례라는 거예요. 전력 손실은 제곱의 반비례하니까 얘가 몇 배가 돼요? 4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이었는데 얘가 4분의 1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자 4분의 1이 얼마죠? 0.25예요. 그렇죠? 4분의 1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1에서 0.25가 됐으니까 얼마만큼 감소한 거예요? 0.75가 감소한 거잖아요. 그죠? 배는 4분의 1배가 된 거고 감소는 0.75가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75%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력 손실이. 그러면 전압 강화율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75%가 감소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공급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럼 전압이 2배가 되면 요거의 제곱배인 4배가 된다. 그죠? 공급 전력은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글로 쓰면 자, 장점으로는 전력 손실이 75%가 감소됐다 이거예요. 경감됐다. 전압 강화율 및 전압 변동률이 75%가 어떻게 됐다? 감소됐다 이거예요. 4분의 1배가 됐다라고 하셔도 되고, 그죠? 전력 손실이 우리가 이게 쓰는 게 어려우면 전력 손실은 뭐 4분의 1배가 된다. 그죠? 전압 강화율이 뭐 4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감소분이 그러니까 75%가 감소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75%가 감소됐다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공급 전력은 4배로 커졌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단점으로는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절연 내력을 올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기기가 비싸지게 된다. 절연 레벨이 올라갈수록 절연에 대한 돈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절연 레벨이 높게 되는 만큼 기기비가 비싸지게 되고 그에 따른 건설비도 많이 들게 되겠죠. 우리가 절연 내력이 높으려면 애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만큼 뭐예요? 무게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철탑의 어떤 강도라든가 그런 세기, 크기 이런 것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건설비가 증가가 된다. 결국에는 뭐예요? 돈이 많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은 고압수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이다. 물음에 답하여라. 고압 단선 결선도가 주어져 있고요. 문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명칭을 쓰란 얘기고요. 2번에서는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라는 내용이 되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피레기의 전격전압 및 방전전류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에서는 방전코일의 목적을 써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떠한 설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식 6.6kV에 자, 맨 처음에 인입구로 단로기 DS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교류 차단기가 되겠네요. 자, 50일은 OCR 과전류 개전기가 되겠고요. 뭐 전류계가 있고 뭐 전력 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교류 차단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가 SC 전력용 콘덴서가 될 것이고 5번에 피레기죠. 이상전압 뇌스시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4번에서는 계기용 변압기 PT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삼상부하 역류 0.8에 부동률 1.2에 최대 수요 전력이 100, 140, 1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명칭을 쓰라라고 했기 때문에 단로기, 교류 차단기, 과전류 개전기, 그 다음에 계기용 변압기, 피레기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서는 자, 요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부하 전류를 구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부하에 의한 최대 수요 전력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에 자, 1번을 풀기 위해서 자, 먼저 최대 수요 전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대 수요 전력. 자, 정확히 얘기하자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등률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보면 P1은 100, 140, 18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률은 문제에서 1.2다라고 되어 있고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즉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 100, 140, 180인 거기 때문에 100 더하기 140 더하기 180이 되겠죠. 계산해 보니까 350 kW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무엇을? 부하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부하 전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부하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됩니다. 대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자, 이 CT가 있는 즉 전류계가 있는 즉 변압기 1차 측의 전압은 6.6kV입니다. 6.6 곱하기 역률이 문제에서 0.8로 주어져 있습니다. 0.8에 전력은 350이죠. 얘가 킬로 똑같이 킬로입니다. 그럼 얘가 부하 전류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변류기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뭘 곱하면 돼요? 여기다가 즉 얘가 이제 부하 전류가 아니라 변류기 2차 전류는 이 부하 전류에다 뭘 곱해주면 돼요? CTB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CTB분의 1은 75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변류기 2차 측 전류, 즉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2.55A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냐면 콘덴서 용량 QC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자, QC는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유효 전력인 거죠. 자, 역률은 0.8인데 이 역률을 0.8에서 0.9로 하기 위한 저용용 콘덴서 QC를 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P 값은 우리가 1번에서 350이다 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350에 자, 탄젠트 세타 1은 0.8분의 0.6이 될 것이고요. 역률이 0.8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은 0.8분의 0.6이 되고 자, 0.9로 바꾼다라고 했기 때문에 0.9분의 루트 1-0.9의 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92.99kVA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피레기의 자, 여기에 있는 피레기의 전격 전압 및 방전 전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의 전압은 6.6kV입니다. 6.6kV에서 피레기 전격 전압은 7.5kV가 되고요. 방전 전류는 2500A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 방전 코일 디스의 역할이 뭐냐? 방전 코일은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잔류 전하를 방전함으로 인해서 콘덴서 제트입 시 과전압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답을 작성하실 때에는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한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계통에서 측로 단로기 DS3를 통하여 부하에 공급하고 차단기 CB를 점검하고자 한다. 차단기 점검을 하기 위한 조작 순서를 쓰시오. 단 평상시 DS3는 열려있는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뭐냐면 지금 부하에 전류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부하에 전력을 계속 공급을 하면서 이 차단기를 점검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차단기나 단로기의 조작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자, 달로기와 차단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차단기는 부하전류라든가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달로기 같은 경우에는 부하전류나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자, 개폐기를 열었을 때 이 개폐기에 아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크를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해야 되는데 달로기 같은 경우에는 제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하전류나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CB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이렇게 우회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려면 먼저 DS3를 ON 해야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자, 질의하시는 것이 지금 부하전류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ON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자, DS1, CB, DS2는 개폐기입니다. 그죠? 즉 저항이 없다. 아이디얼한 경우 저항이 없다는 얘기. 그러면 요점의 전위와 요점의 전위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온오프 하더라도 이 두 사이에는 전위차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른다. 즉 아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의 전위와 얘의 전위가 같기 때문에 이 DS3를 어떻게 조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S3를 먼저 ON 하게 되면 얘를 우회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전류를. 자, 그 다음에 차단기를 먼저 어떻게 오픈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달로기는 차단기가 개로 시에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CB를 오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S1과 DS2가 있는데 항상 부하 측부터 DS2 오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DS1을 오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게 요 해당 문제가 될 것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 점검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복귀할 때 그러니까 얘는 점검 시 해당 문제에서는 점검 시 조작 순서가 어떻게 되냐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 그럼 복귀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복구 시. 자, 그럼 지금 전류는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죠? 복귀 시에는 DS2 항상 부하 측부터 DS2를 ON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S1을 ON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차단기를 투입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CB가 ON 되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얘는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DS3를 오프를 해주시면 된다. 복구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주셔라. 자, 문제에서는 점검 시 조작 순서만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은 복구 시 순서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110V의 전압을 220으로 승합할 경우 저압 간선에 나타내는 효과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공급 능력의 증대, 전력 손실의 감소,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의 감소는 몇 %가 되겠는가? 자, 하나하나씩 여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자, 공급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VI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전선에 흘릴 수 있는 전류는 최대 I만큼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전선에 허용 전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서 공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은 전압에 비례합니다. 또한 이때는 전력 손실이 일정하다. 왜냐하면 전류가 일정하면 전력 손실도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에서 전력 손실을 보시게 되면 전력 손실 PL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적어보면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의 제곱 R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압 강화율에 대한 공식을 적어보시게 되면 전압 강화율 입실론은 V제곱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압 강화율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압이 110에서 220으로 승합을 했습니다. 그럼 전압은 지금 2배가 됐습니다. 그렇죠? 2배가 됐다. 자, 그러면 1번에 공급
전력도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몇 배가 돼야 돼요? 얘는 2배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즉 공급 능력은 2배가 된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이기 때문에 얘가 2배가 되면 제곱 4배의 반비례니까 몇 배가 돼야 돼요?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얼마나 감소했느냐 이런 거죠. 자, 110일 때 전력 손실이 1이라면 전압이 220일 때는 요거의 4분의 1배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4분의 3만큼 감소한 거죠. 즉 얘를 퍼센트로 하게 되면 75%가 감소한다. 전력 손실이 원래 있던 110보다 75%가 감소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압 강하율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75%가 감소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접지는 협소한 면적의 대형 건축물 내에 설치된 여러 설비의 접지를 공통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접지 방법이다. 공통접지의 장점 5가지를 써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통접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통접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먼저 특고합이라는 게 있고요. 고합이라는 게 있고 저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피레침 같은 피레 설비가 있고 통신 설비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각각에 대해서 접지하는 것, 각각에 대해서 접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단독 접지다라고 합니다. 단독 접지. 자, 그리고 자, 특고합, 고합, 저합은 전력 설비잖아요. 그죠? 얘는 피레 설비이고 얘는 통신 설비예요. 그러면 고합, 특고합, 저합을 이렇게 묶은 것, 얘네들끼리만 묶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공통접지다라고 해요. 공통접지. 그 다음에 피레 설비와 통신 설비까지 같이 묶은 것을 얘를 통합접지다라고 해요. 근데 해당 문제에서는 이 통합접지가 아닌 요 공통접지의 장단점을 묻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당연히 얘는 이제 단자함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접지 단자함에 이렇게 연결되는 얘를 우리는 이제 공통접지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공통접지의 장점을 써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접지극의 연접으로 합성장이 감소되어 소요 저항이 낮아진다. 즉 저항값이 감소가 된다. 저항은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저항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죠. 즉 얘네들을 병렬 연결함으로 인해서 합성저항값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죠. 1번은 합성저항이 감소한다. 즉 접지저항값이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접지극의 신뢰도가 향상되어 접지극 상호 간섭이 없다. 자, 여기 보시면 원래는 단독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가 끊어지면 얘는 접지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단독 접지일 때는. 근데 공통 접지일 때는 여기에 문제가 생겨도 이 저합이 여기와 여기에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즉 접지의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접지극의 수량이 감소하고 접지 면적이 작은 경우에 경제적이다. 마찬가지로 얘를 접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접지 저항값을 얻을 수 있다. 즉 접지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개통접지의 단순화로 등전이 접지를 할 수 있다. 개통접지라고 하는 것은 중성점 접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특고합, 고합, 저합이 다 중성점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등전이로 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얘는 특고합인데 자, 그리고 얘는 저합이다. 이렇게 볼게요. 편의상. 자, 그러면 자, 이쪽은 특고, 얘는 뭐 저합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그럼 얘도 여기에 접지를 할 것이고요. 얘도 여기에 이렇게 접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개통 접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얘를 뭐 한다? 이렇게 접지할 거잖아요. 특고합이랑 저합이랑. 그러면 얘와 얘를 뭐예요? 등전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단순화로 등전이를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건물에 철근 및 구조물을 연접하여 거대한 접지극 효과로 전위 상승이 매우 적다. 그러니까 공통 접지를 했을 때 우리가 건축물에 어떤 철골 이런 것들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접지를 잘 하면 전위 상승이 작겠죠. 그 다음에 접지의 기준점을 세우기 쉽다. 접지의 기준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얘를 접지 기준점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5가지를 골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률 개선용 콘덴서와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직렬 리액터의 사용 목적 4가지를 써라. 자, 회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용 콘덴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전력용 콘덴서와 직렬로 연결하는 자, 여기에 있는 직렬 리액터에 대한 내용이죠. 즉, 이 직렬 리액터 SR의 목적이 뭐냐?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은 첫 번째로 뭐예요? 제5고조파 제거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가 됩니다. 제5고조파 제거. 즉, 제5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 개선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여기에서 이제 개폐기가 있겠죠. 차단기에. 자, 이 콘덴서를 투입하기 위한 이 개폐기가 있는데 개폐기를 투입하게 되면 초기에 우리가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기동식 기동전류가 크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도립전류라고 해요. 이 도립전류가 크게 되면 콘덴서가 소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리액터가 그 도립전류를 억제합니다. 즉 투입 시 콘덴서 투입 시 도립전류를 어떻게 한다? 억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세 번째로는 자, 여기에서 차단기를 열게 될 때 우리가 아이디얼하게 차단기를 열면 한 번에 딱 열리는 게 아니라 얘가 전류에 의해서 다시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차단기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걸 뭐래요? 다시 붙으려고 하는 걸 우리 재조모라고 하죠. 그러면 차단기가 붙고 떨어지고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상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개방 시 콘덴서 개방 시 재조모에 의한 뭐가 생긴다고요? 이상전압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재조모에 의한 이상전압을 어떻게 한다?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상전압은 뭐예요? 과전압이죠. 모선의 과전압을 억제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자, 5고조파 제거. 고조파를 제거의한 계전기의 동작, 오동작 방지죠. 그렇죠? 고조파가 발생하게 되면 계전기가 오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렬 리액터가 고조파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파형을 개선을 하고 계전기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4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5고조파 제거, 두 번째 투입 시 도립전류 억제, 세 번째 개방 시, 즉 콘덴서 개방 시 재조모에 의한 과전압을 모선 과전압을 억제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고조파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계전기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가 붙어있는 주택이 그림과 같을 때 주어진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예상되는 설비부와 용량을 상정하고 분기회로수는 원칙적으로 몇 회로를 해야 되는지 산정하여라. 사용전압은 220이고 15A 분기회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어컨은 220V에서 3kW이고 전용 분기회로를 사용한다. 즉 3kW 이상, 220V에서는 3kW 이상은 대형 기구로 봐서 전용 분기회로를 하게 됩니다. 110에서는 1.5kW를 넘으면 이상에서는 대형 기구로 봐서 분기회로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참고자료의 수치 적용은 최대값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주택 부분이 있고 점포, 진열장, 창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자, 상점 같은 경우에 30VA다라고 되어 있고 주택,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40VA, 제곱미터당 40VA를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창고는 5VA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를 보시게 되면 자, 주택에 대해서는 1000을 어떻게 해요? 예비로, 예비부하로 여유를 준다 이런 얘기고 진열장에 대해서는 1m에 대해서 300VA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뭐 내용이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소형 기계 기구의 설비 부하 용량을 뭐 구하여라. 즉 에어컨은 대형 기계 기구니까 3kg를 넘으니까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에서는 여기 가로 채워 넣어라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3번에서는 220인 경우에 몇 회로인지 구하시로. 4번에서는 사용 전압이 110인 경우에 몇 회로인지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자, 5번도 법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과 그 다음에 3번과 4번에 대해서 먼저 한번 풀고 2번, 5번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설비 부하 용량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택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부분을 면적을 보시게 되면 13 곱하기 10이 되겠다. 그 P는 주택 부분이 13 곱하기 10. 그렇죠? 얘가 40VA를 적용을 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점포 부분 볼게요. 점포 부분은 크기가 자, 4 더하기 7이니까 11 곱하기 5가 되겠네요. 더하기 11 곱하기 5. 점포는 30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11 곱하기 5. 자, 그 다음에 창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고는 2 곱하기 5가 되겠네요. 2 곱하기 5. 곱하기 창고 같은 경우는 5VA가 되죠. 자, 네 번째 진열장 볼게요. 4m예요. 얘는 미터당 300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택 부분에 1000만큼 가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요 1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소형 기계 기구에 대한 상정 부하는 요걸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 주시면 되겠다. 더해 주시면 그 값이 9100 VA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은 법규에 대한 내용이고 3번에 대해서 자, 얘를 220으로 하게 되면 분계로수가 몇 개가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3kg를 넘기 때문에 전용 분기회로로 해야 되는 거. 문제에서 전용 분기를 하라라는 언급이 없더라도 우리가 규정에서 3kg를 넘게 되면 대형 기계 기구로 분류해서 전용하기 때문에 에어컨은 여기에서 무조건 전용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에서 계산한 것에 대한 분기회로와 그 다음에 에어컨 전용으로 여러분 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전압이 220V일 때 분계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는데 15A 분계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로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류를 뭘로? 분기 전류로 나누면 분기 회로수가 됩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전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용량을 전압으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전체 용량이 9100이었습니다. 전압을 220으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전류가 되는 거죠. 이 전체 전류를 분기 전류로,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15A 분기회로라고 하기 때문에 15로 나누게 되면 분기회로수가 되는 거죠. 자, 계산을 해보니까 그 값이 2.76이 나옵니다. 그쵸? 2.76.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답을 하게 되면 자, 15A 분기 몇 회로가 돼요? 3, 이거보다 정수배야 되니까 3회로가 될 것이고요. 또한 에어컨 전용 15A 분기 1회로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에서 보실게요. 4번에서 자, 전압이 110V인 경우에 분기류수를 구하여라. 그럼 똑같죠? 자, 분기류수 N은 자, 전체 전류는 전체 용량이 9100을 110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체 전류인 거죠. 이때 요거를 분기 전류로 나누면 분기류수가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그 값이
5.52가 나와요. 5.52. 그러면 15A 분기 6회로가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여러분들 에어컨 한번 볼게요. 에어컨. 자, 에어컨에 한번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전압은 110이고요. 용량이 3kg예요. 그죠?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7.27이 나와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15A 분기를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에어컨을 15A 분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큰 걸 해야 되겠죠. 뭐예요? 30A 분기로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답을 작성할 때, 자, 110V인 경우에 15A 분기, 자, 여기 뭐예요? 5.5이니까 6회로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에어컨 전용. 그죠? 에어컨 전용. 얘는 15A로 안 되니까 뭐예요? 30A 분기 1회로다라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9100 나오고요. 2번은 15A 분기를 3회로, 에어컨 전용 15A 분기 1회로.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15A 분기 6회로, 에어컨 전용 30A 분기 1회로다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과 5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5번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사용전압 220의 15A 분기회로 쓰는 부하 상정에 따라 상정한 부하 설비의 용량을 뭘로 나눈 값이면, 즉 이거 보시면 우리가 얘기한 게 뭐예요? 상정한 값을, 자, 220일 때는 요걸로 나눴잖아요. 그죠? 자, 110일 때는 요걸로 나눴죠.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해 보면 요게 이제 3,300이고요. 요거 계산해 보면 얘가 1,650이에요. 그러니까 15A 분기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자, 사용전압 220V일 때는 부하 상정한 값을 뭘로? 3,300으로 나누고 110일 때는 1,650으로 나누어서 뭐예요? 분기회로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언제? 15A 분기회로일 때 220이면 3,300으로 110이면 1,650으로 나눈 값이 분기회로수가 된다. 그렇죠? 자, 5번. 연속 부하가 있는 분기회로의 부하 용량은 그 분기회로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의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건 규정에 나와 있는 거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연속 부하가 있는 분기회로의 부하 용량은 그 분기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의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 연속 부하라고 하는 것은 3시간 이상을 말합니다. 즉 얘는 분기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가 있을 때, 자, 만약에 얘가 100A짜리 차단기다라고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80A를 초과해서 연속 3시간 이상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80%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